안녕하세요. 김광산TV의 김광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사기죄는 고소를 많이 하는데 고소죄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이제 사기죄예요. 특히 이제 돈을 빌리고 안 갚는다랄지 투자금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사기를 쳤다랄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주로 많이 이룹니다. 그래서 사기죄가 고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명백하게 나를 속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고소죄 중에서 가장 무혐의, 죄가 안 되는 결론이 나오는 범죄 중에 하나가 이제 사기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기죄 자체는 지금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타인을 기망해서, 그러니까 기망이라는 것은 이제 속이는 거잖아요. 속이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겠죠. 속였느냐 속이지 않았느냐. 그러면 속였다는 것은 거짓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어떠한 돈을 받는다랄지 물건을 받는다랄지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되면 사기죄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속이지 않았어요. 나 돈이 필요해. 근데 어디다 써야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어디다 쓰려고 마음을 먹고 돈을 빌렸는데 사실은 그 원래 말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어떻게 보면 속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대법원 판례는 용도 자체를 물론 속이면 죄가 되고요. 속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다른 용도에 쓸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기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걸 가지고 부동산을 매입해서 많이 번 다음에 당신에게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쓰지 않고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데 쓰더랄지 아니면 주식을 매수하는 데 썼으면 용도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게 된 거고 결국 이제 사기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대법원 좀 판례예요. 가장 사기죄에서 설사 돈을 빌려서 원래 말한 용도에 썼다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변제할 의사가 있었느냐는 내부적인 마음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걸 누가 입증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무엇 가지고 따져야 돼요? 그 사람이 변제할 능력이 있었느냐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본인이 돈을 빌릴 당시, 그러니까 편취 당시, 범행 당시 기준을 따지는 겁니다. 그 이후의 기준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러저러한 빚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돈을 빌려서 거짓말 안 했다 하더라도 이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어요. 그럼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가 사실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 물론 이제 악마 변호사도 될 수 있겠죠. 사기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 능력이 있었다, 또 허위의 어떤 자료를 갖다가 계속 제시해서 이제 빠져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죄가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고소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고소인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느냐를 정말 계속적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이랄지 이런 걸 모니터를 잘해서 이 부분을 잡고 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피고소인이 한 얘기만 다 믿어버리고 무혐의 결정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사기죄 고소가 유죄를 받기도 힘들지만 또 사기죄를 고소했을 때 피고소인, 고소를 당한 사람도 얼마나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에 따라서 또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좀 아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기죄는 이제 제3범죄인데 금액이 굉장히 크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로 갑니다. 그래서 5억 이상,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냥 5억 이상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형벌의 차이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의 피해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수년간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걸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나로 볼 것이냐 아니면 나누어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그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형법상 일반 사기죄가 될 수도 있고 특경법상 사기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 형벌의 정도가 좀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